어머니 마거릿의 활약과 프랑스의 원조 속 보스워스 전투에서 폭군 리처드 3세의 군대를 격파한 헨리 튜더는 엘리자베스 요크와의 결혼을 통해 장미전쟁의 종식과 튜더 왕조의 개창을 선언하며 잉글랜드의 새로운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시대를 연 그의 앞날에는 앞으로 과연 어떤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 가문을 규합한 헨리 7세의 즉위와 함께 어느덧 잉글랜드에도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듯 했으나 여전히 빈약한 튜더가 출신으로서의 정통성은 재위 기간 내내 그의 발목을 잡았고 그의 치세는 반란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선왕 리처드 3세의 외조카인 존 드라폴, 친조카인 워릭 백작 에드워드가 살아있다는 것도 반란의 중요한 구실이 되었는데요. 헨리 7세는 조카를 죽여 민심을 잃은 리처드 3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워릭 백작을 죽이지 않고 런던탑에 감금시켰으나 아일랜드의 지원을 등에 업은 요크가의 잔당들은 탑에 갇힌 워릭은 가짜임을 주장하며 램버트 심넬이라는 야심가 소년을 진짜 워릭으로 내세워 대규모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오랜 내전으로 지쳐있던 잉글랜드에서 반란은 큰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스토크 전투에서 정규군이 반란군을 가볍게 제압한 데다 국왕이 탑에 갇혀있는 진짜 워릭 백작을 꺼내 시민들에게 그의 존재를 증명하는 초유의 해프닝까지 벌어지면서 첫 번째 반란 국면은 결국 마무리됩니다. 더불어 여기에 가담했던 선왕의 외조카 존 드라폴마저 전사하면서 더 이상의 반란은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제는 죽은 에드워드 4세의 차남 요크공을 사칭하는 무리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요크공이 살아있었다며 플랑드르 출신의 퍼킨 워백이라는 야심가를 가짜 요크공으로 내세운 이 반란은 잉글랜드의 분열을 원하는 스코틀랜드와 프랑스의 지원까지 얻어내면서 무려 3차례에 걸쳐 잉글랜드에 상륙했으나 모두 격퇴당했고 스코틀랜드로 도주한 워백은 여전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게 되는데요. 때마침 잉글랜드 코널 지방에서 가혹한 징세에 항의하는 대규모 농민 반란이 일어났고 이것을 기회라 여긴 워백이 스코틀랜드의 도움 속 수천의 군대를 잉글랜드에 상륙시키고 스스로를 리처드 4세라 선포했지만 소식이 늦었던 건지 잉글랜드 내 농민 반란은 이미 진압된 상태였고 사로잡힌 워백은 비참히 처형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수차례의 대규모 반란은 한편으로 헨리 7세와 신생 튜더 왕조에 대한 불안감을 촉진시켰으나 헨리가 직접 귀족과 군대를 통솔해 반란을 효율적으로 진압한 데다 가혹한 처벌보다는 관대한 회유책으로 귀족들의 환심을 샀던 만큼 이것은 오히려 그의 정치력이 입증되고 그의 왕위가 점차 탄탄해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렇게 재위 초기부터 각종 반란에 시달리며 숨가쁜 세월을 보낸 헨리 7세는 이제 국가의 내부 안정과 더불어 대외적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수출을 촉진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취한 그는 국가가 직접 상선을 건조하여 상인들에게 대여하는 정책을 취하며 상업국으로서의 발전을 꾀했고 무엇보다 프랑스 보르도 지방으로부터 포도주를 수입하는 선박을 오직 자국 선박으로만 강제하는 항해 조례를 발표함으로써 상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되는데요. 특히 항해 조례에 반발하는 국가들의 위협에 대비하여 대포를 상선에 설치해 군함의 성격을 갖게 함으로써 현재 영국 해군의 초기 모습을 갖추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재정 확보와 민심 획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헨리 7세의 이 항해 조례는 이후 스튜어트 왕조 시절 올리버 크로멜과 찰스 2세의 치세에서 본격적으로 애용되었고 이후 약 400년 뒤 빅토리아 여왕 때에 폐기되기 전까지 영국의 전통적인 중상주의 정책으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한편 헨리 7세는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펴므로써 유럽의 한낱 이류 국가로 취급되던 잉글랜드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이를 외국가의 교역 촉진에 활용하고자 했는데요. 그는 우선 레콘키스타와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진출을 이끌어냄으로써 유럽 최강국으로 떠오른 스페인과 접촉하여 막대한 지참금을 받아내면서 왕세자 아서와 스페인의 공주 캐서린을 혼인시키는 등 중요한 결혼 동맹을 이끌어냈으며 장녀 마거릿을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4세와 혼인시키는 등 오랜 적대 관계였던 스코틀랜드와도 관계 개선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차마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병약했던 왕세자가 결혼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사망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한편 겨우 안정된 잉글랜드와 튜더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강대국 스페인과의 결혼 동맹이 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헨리 7세는 차선책으로 캐서린을 자신의 차남 헨리와 결혼시켜 양국의 결혼 동맹을 지켜내려 했는데요. 이것은 분명 스페인으로서 멋졌고 부담스러운 제안이었으나 당시 스페인이 프랑스와 전쟁 국면에 처해 있던 만큼 결혼 조건에 잉글랜드의 스페인에 대한 전쟁 지원을 내걸면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결혼 동맹을
명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한편 아서의 사망 이후 불과 1년이 지난 1503년 헨리 7세는 아들의 죽음에 이어 또다시 소중한 사람을 잃는 아픔을 겪게 되었으니 잉글랜드의 왕비가 되어 그를 훌륭히 조력해온 것은 물론 런던탑에서 삼녀 캐서린을 힘겹게 출산한 엘리자베스 왕비가 출산한 아이가 곧바로 사망한 데다 자신 역시 산용열에 걸리면서 결국 37세의 나이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으로서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어느덧 50대를 바라보고 있던 헨리 7세는 아들과 아내를 연이어 잃어버리는 슬픔 속 자신의 몸이 점차 쇠약해져 가고 있음을 느끼는 속에 그에게 남은 시간 역시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랜 내전을 종식하고 새로운 왕조를 개창한 것은 물론 수차례의 반란을 진압하고 국가 발전을 꾀했으나 끝없는 역경 속 점차 삶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헨리 7세. 마지막 순간만을 남겨둔 그의 생애 속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더 남아있을까요? 비극적 내전을 종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연 왕의 남겨진 마지막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공개됩니다.